안녕. 부산에서 보름 동안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부산 광안리에서 행사가 많은 날이에요. 드론쇼도 보고 여름맞이 이런저런 행사를 보러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부산 지역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광안리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드론쇼부터 이런저런 공연이 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뭘 하지? 계획이 없어진 계획형 인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무도를 보면서 침착하게 네이버 지도를 둘러봤어요. 날도 습하고 비도 온다면 맛있는 거나 먹죠. 일단 해리단길로 향했습니다. 해리단길 최고의 맛집이자 최고의 웨이팅집, 나가하마 만개츠를 가보려고요. 토요일에 가보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전 할 일이 없으니까요. 웨이팅 74팀에 대기시간 225분 실화이니까 서울에 갔다 와도 되겠네요. 해리단길에서 225분이나 할 게 없으니까 미술관 다녀오려고요. 해리단길에서 도보 약 3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사진미술관에 걸어갔다 올 겁니다. 입장료는 무료여서 마음 편하게 방문했어요. 제가 방문했던 시기엔 로버트 카파 서거 70주기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로버트 카파는 종군 기자로 큰 역할을 한 사진작가인데요. 스페인 내전,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에 생생한 사진을 담아냈어요. 전쟁의 참혹함과 인류의 가득한 사진을 가까이에서 촬영해 그 당시의 슬픔과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고 흑백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극감정적 인간이라 이런 사진과 글을 보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울컥울컥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천천히 사진을 보다 나왔어요. 로버트 카파는 41세의 나이에 베트남에서 지뢰를 밟고 사망했다고 해요. 참으로 젊은 나이에 전쟁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떠난 것도 마음 아프더라고요. 오늘 처음 한 로버트 카파라는 작가에 대해 심취해 마음이 울먹울먹 하고 있는데 카톡이 끊임없이 울리더라고요. 대기를 걸어놓은 나가하마 만개츠 순서가 다가왔다는 알림이었어요. 아니, 분명 225분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30분이나 걸어왔는데 대기가 끝나간다니요. 테이블링은 2번 대기를 미룰 수 있어서 처음에 60분을 미뤄두고 또 알람이 와서 다시 60분을 미뤘어요. 마지막 알림이 울리고 저에게 20분가량 시간이 주어졌는데 미술관에서 해리단길까지는 걸어서 최소 30분이에요. 열심히 걸어가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대기를 걸었어요. 첫 대기를 걸었던 시간은 2시 50분. 그 다음 대기 건 시간은 4시 50분. 매장으로 오라는 알림은 5시 10분에 받았고요. 매장 내에서 조금 대기하다가 식사는 오후 5시 27분경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해서 식사를 해야 하나. 전 대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대부분 포기하거나 차선책을 선택하는 편인데 오늘은 할 일도 너무 없고 차선책이 따로 없어서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메뉴를 곰곰이 고민하고 공부해 보았는데요. 무조건 공깃밥을 시켜 먹으래요. 그런데 늦게 방문해서 그런지 공깃밥이 품절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라멘만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애타게 하고 기다리게 한 라멘의 맛은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 일본의 라멘집만큼이나 맛있었습니다. 조금 감동적일 정도로 맛있는데요. 돼지뼈 베이스의 국물이라 살짝 짜고 느끼했는데 한국인 입맛에 맞게 마늘을 2개 짜 넣었더니 아주 딱 맞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갓김치나 매운 양념을 추가해도 되는데 이건 그냥 안 넣는 게 나았어요. 느끼할 때마다 따로 드세요.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라멘은 정말이지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대기를 하고 굶어서인지 좀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면 추가를 할까 했는데 그때 공깃밥 추가가 가능해졌어요. 제가 1등으로 공깃밥을 시키자마자 매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키오스크로 공깃밥을 시켰습니다.
이곳에서 공깃밥을 시켜야 하는 이유. 이렇게 고기와 파를 한가득 넣어주는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식사 고객에게 거의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먹어도 고깃간이 되어 있어서 맛있고요. 국물에 살짝 담가 먹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라멘도 밥도 완벽했어요.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여기 환기가 좀 안 돼요. 에어컨과 선풍기가 풀로 틀어져 있어도 좀 덥고요. 전 아주 오래전에 라섹 수술 이후로 눈이 상당히 예민한데 주방에서 토지를 사용하실 때 눈이 미친 듯이 맵더라고요. 그렇지만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도 맛있었을 거예요. 대기의 보람이 있었던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땡볕에 대기하라고 했으면 전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비 오는 날 한번 도전해보세요. 라멘 먹으면 뭐다, 디저트를 먹어야 된다. 페리단길에는 분위기 좋고 예쁜 카페가 많지만 전 무조건 맛있는 곳을 향합니다. 루디구디는 아기자기 귀엽기도 하지만 맛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국물처럼 여겨지는 라멘 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요. 오늘 디저트 혈중농도 0%라서 얼그레이 레몬 타르트도 시켰어요. 딱 저유로 타르트 품절이더라고요. 럭키버키네요. 아, 비주얼 사랑스럽죠. 몽글몽글한 얼그레이 크림 안에 상큼한 레몬 필링, 그리고 꾸덕꾸덕한 파이지와 진한 초콜릿까지. 아주 맛있는 것들 조합 잘 어우러지게 쌓아두어서 같이 먹어도 맛있고 따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커피는 산미 없이 고소하고 진한 편이라 디저트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먹었던 디저트 중에 1등입니다. 아직 여행 시간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1등이에요. 아, 단맛 중독자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시간이 오후 7시경을 향해 갑니다. 동백섬을 한 바퀴 둘러볼까 했는데 자꾸 호우 예비특보 안전 문자가 날라와서 무서워서 집으로 가요. 오늘도 먹기만 했던 하루였네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맛있고 모든 것이 좋아서 이 더위와 습기마저도 행복했네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 밤새 비가 엄청 많이 왔었대요. 그렇지만 저는 한 방울도 보지 못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촉촉하게 거리가 젖어 있어요. 아직도 호우 예비특보라며 주의하라고 또 문자가 왔어요. 비가 오지 않는 틈을 타 호다닥 해운대를 여행해 볼게요. 빵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빵 먹으러 갑니다. 숙소 바로 옆에 부산 빵지술래 맛집이 있더라고요. 이름부터가 너무 귀여운 빵빵빵. 저는 낮 12시 조금 전에 방문했는데 끊임없이 주민들이 방문하셨어요. 빵을 아주 한가득 구매해서 가시는 걸 보고 아, 제대로 찾아왔군 하면서 무척 기뻤죠. 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메뉴를 보고 미리 결정해 두었던 대파 푸가스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센스있게 잘라서 담아주셔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파 푸가스는 쫄깃한 빵 안에 매콤한 대파와 고추가 들어있어서 식사용으로도 좋지만 맥주 안주로도 추천하는 메뉴라고 해요. 예상보다 더 알싸하게 매콤해서 한국인 입맛에 딱이었어요. 저는 늘 외출하기 전에 텀블러에 아메리카노를 담아오는 사람이라 빵과 커피를 함께 즐기며 오늘의 일정을 나섭니다. 바쁘다 바빠 백수의 여행이기 때문에 어디 머물러서 앉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동백섬으로 이동하면서 빵과 커피를 즐겼습니다. 이런 뷰를 보면서 먹는 빵과 커피라면 뭔들 맛이 없겠나요? 근데 진짜 맛있는 빵이었어요. 빵순이분들 달려가십시오. 어제 밤새 비가 와 아침까지 촉촉해 걷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동백섬은 한 바퀴 산책 코스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날 다녀오기 아주 좋죠. 날은 선선하지만 많이 습하고 아주 조금 덥긴 하더라고요. 누리하우스에 에어컨을 잠시 쐬러 갔는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실망하고 나왔어요. 오늘 선선해서 에어컨 안 켜나봐요. 다시 산책길을 둘러볼게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 뷰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서 되게 속이 탁 트입니다. 저기 멀리 광안대교까지 보이더라고요. 언제 시간 날 때 밤에 야경 보러 한번 더 와야겠어요. 동백섬을 지나 흐리고 흐린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나 심심해서 대림맨션에 들렀어요. 여기 실제 주민들도 살고 계시지만 젊은 예술가나 도정정신 강한 브랜드들이 쇼룸으로 입점되어 있잖아요. 슬금슬금 구경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이어서 그런가 현관문을 완전히 오픈한 가정집도 있고 뭔가 기대했던 브랜드 숍들도 전부 문이 닫혀 있어서 뻘쭘뻘쭘해하면서 돌아왔어요. 대림맨션의 대맛집 플리건 타르트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런 멘트가 쓰여 있었어요. 도보 약 6분 거리 시니커피 컴퍼니에서 타르트를 맛볼 수 있다고. 저 안 그래도 단 게 너무너무 땡겨서 블랙어 커피 가서 해수형 커피 한 잔 마실까 고민하던 중 새로운 카페를 가보자 싶어 시니커피 컴퍼니에 가보려고요. 해운대 메인 거리에 이렇게 큰 카페라니. 게다가 이렇게 큰 공간을 로스터로 활용하고 있다니. 커피에 진심인 카페임이 틀림없다 생각했어요. 뭘 시킬까 고민하다가 베스트라고 쓰여 있었던 카페 라떼 주문. 커피값은 메인길에 있는 카페답게 좀 비싸죠? 맛만 있다면 전 금액 따윈 개의치 않습니다. 첫 맛을 딱 보았는데 맛은 있는데 생각보다 싱거웠어요. 커피 자체의 풍미는 좋았는데 뭔가 우유보다 물이 많이 들어간 기분, 아주 조금 아쉬웠습니다.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에어컨이 몹시도 강한 매장이어서 더위에 지치실 때 들어오세요. 그나저나 저 훌리건 타르트 먹으러 와서 라떼만 먹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심심해서 고은사진미술관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서 오늘은 또 다른 사진미술관을 찾아가 보려고요. 고은사진미술관의 이웃과도 같은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여기는 무료 입장 아닌 3,000원의 입장료가 있는데요. 지하부터 지상 2층까지 전시가 잘 되어 있어서 입장료는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레지용 도네르전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전시보다는 지하의 랄프 깁슨 전시가 훨씬 더 인상있고 재밌었습니다. 작품 수가 많진 않지만 입장료 이상의 감동은 분명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하의 랄프 깁슨 전시를 보면서 또 한 번 라이카 카메라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딱히 무력은 없는 사람이라 언젠가 라이카를 사야겠다라는 다짐이나 목표 같은 건 없으나 언젠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카메라긴 해요. 라이카로 찍으면 제 영상이 좀 더 유려해지려나요? 확신도 없고 여윳돈도 없으니 그냥 소니로 부지런하게나 찍을게요. 결론이 이상하지만 뜻깊었던 시간이었어요. 시간 애매하게 남으신 분들, 날씨에 쫓기신 분들, 사진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바로 옆에 해운대 시장이 자리해요. 이곳에서 가장 대기 많고 유명한 맛집, 바로 상고기내에서 떡볶이를 포장해 갈 거예요. 기본 떡볶이와 김말이 오징어 튀김 각 1개씩, 그리고 밥이 먹고 싶어서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분식 한 끼에 10,000원을 태우고 있어요. 떡볶이는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아주시고 튀김은 상자에 고르면 바삭하게 한 번 더 튀겨주세요. 김밥은 포장되어 있던 걸 내어주셨어요.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약 20분가량 걸리는데 많이 식지 않을 정도로 튀김과 떡볶이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식어도 괜찮아요. 전 전자레인지 보유 숙소 입주자니까요. 짜란 이렇게 차렸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오, 상고기는 떡볶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찐득찐득하면서도 맵고 달콤한 양념에 쫄깃한 쌀떡볶이, 그리고 부산답게 어묵까지도 맛있었어요. 떡볶이도 맛있지만 튀김이나 김밥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찐 맛돌이는 오징어 튀김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바삭할 수가, 이렇게 쫄깃할 수가.
김말이는 소소했고 오징어 튀김이 미쳤더라고요.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저번에 먹었던 다리집보다 더 맛있었어요. 가격도 개당 1,000원이면 상국이네가 압승이죠. 의외로 김밥도 괜찮았어요.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심플한 구성이었는데 짭조름한 우엉의 맛과 식감이 김밥에 자꾸 손이 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구성 아주 훌륭하고 만족했습니다. 다음에 또 먹을 의향 100%고요. 다음에는 김말이 말고 오징어 튀김으로만 시킬 거예요. 상국이네 찐 맛집이네요. 숙소로 돌아오니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요. 내일도 날씨의 운이 조금은 따랐으면 좋겠어요. 더 바쁠 평일의 여행을 기다려주세요. 안녕.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먹고 싶은 건 집밥도 아니고 국밥도 아니고 바로 채소예요. 호텔 조식을 매일 먹지 않는 이상 먹는 채소라곤 국밥에 나온 김치밖에 없거든요. 고기보다 채소를 사랑하는 저는 채소 왕창 먹으러 갑니다. 해리단길 갈 때마다 늘 사람 많아서 눈여겨봤던 브런치집 갈 거예요. 역시나 사람이 많았지만 저 하나 앉을 자리는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채소 가득가득 먹고 싶어서 오븐 샌드위치를 시켰고요. 아침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는 브런치 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수많은 후기를 검색하고 왔기 때문에 이 메뉴의 구성과 맛, 양을 파악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딱 제가 원하던 채소 파티니까요. 따란 이렇게 나왔어요. 와, 너무나 원하던 채소 파티. 오픈 샌드위치는 유기농 먹물번에 아보카도, 저염 베이컨, 스위스 치즈, 루꼴라, 각종 채소와 치폴레 소스가 들어간대요. 감자튀김 혹은 샐러드 중 선택 가능한데 전 당연히 샐러드. 샐러드는 치즈 크랜베리가 곁들여져 있고 발사믹 소스가 베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샌드위치나 샐러드 모두 채소가 신선 아삭해서 좋았어요. 각 재료의 구성, 조합, 소스의 어울림 모두 좋았고요. 재료가 무척이나 신선해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리워하던 날것의 맛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커피도 진하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비싸지만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부산 여행 중 식사였어요. 든든하고 건강하게 채웠으니 오늘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해운대에 여행 와서 계속 날씨 눈치를 봤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진 않았지만 쨍하고 맑은 날이 없어서 언제 좀 맑으려나 기다렸어요. 바로 해변 열차 탑승 위해서요. 오늘도 그리 맑은 날은 아니지만 내일 서울로 가야 하니 일단 갑니다. 미포 정거장으로 향하는데 돌아가더라도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날 거예요. 질리도록 바다를 보고 가는 게 이번 부산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봐도 안 질리네요. 보름이 꽤 긴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더 길게 게으르게 계획해봐야겠어요. 미포에서 가보고 싶었던 디저트 가게가 있습니다.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영원 아이스크림바. 골목에 자리하고 작은 규모인데 뭔가 찐 맛집 분위기가 폴폴 풍겨요. 제 앞에 손님께서 상큼한 맛을 모두 쓸어 가셔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맛은 딱 4가지밖에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아이스크림의 근본인 초콜릿과 상큼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 패션 후르츠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습하고 날도 더워서 금방 녹을 것 같아 텀블러에 포장했어요. 와, 진짜 아이스크림 텀블러 포장은 최고예요. 먹다가 좀 춥다 싶으면 뚜껑 닫아서 잠시 보관해도 되니까요. 옴뇸뇸 먹으면서 바다 쪽으로 향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 끝이 여기군요.
텀블러에 담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흉흉흉 먹으면서 바다 구경하고 해변 열차 타러 갑니다. 해변 열차 정거장은 3곳이에요. 미포, 청사포, 송정.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가나 송정까지 가나 금액은 동일해요. 원래 계획은 미포에서 탑승해 청사포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날도 나쁘지 않아 송정까지 간 다음에 걸어서 청사포로 오려고요. 해변열차 길 바로 옆으로 인도가 쭉 자리하고 있어서 걷기 무척 좋아요. 해변열차 성인 1인 편도 가격은 7,000원. 송정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려요. 배차 간격은 약 30분이어서 시간 잘못 맞춰가면 좀 대기해야 합니다. 해변열차는 지정 좌석이 아니어서 바다 바로 앞 창문에 앉고 싶다면 차라리 일찍 가서 대기를 한 후 원하는 좌석에 앉는 것이 나아요. 탑승하는 모든 인원이 앉을 만큼 좌석이 여유롭지 않고 일부 승객은 서서 가야 해서 30분 동안 다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저는 약 15분 정도 대기했는데 월요일 오후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원하는 창문 바로 앞 좌석에 여유롭게 앉을 수 있었어요. 해변열차는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별거 없었습니다. 바다 바로 위를 달리거나 바로 옆을 달리는 것도 아니고 숲을 지나가고 터널도 지나가고 그래서 뷰가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더라고요. 딱딱하지만 쉴 수 있었던 좌석과 시원한 에어컨. 적당히 따뜻한 햇볕 덕분에 저는 꾸벅꾸벅 졸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잘 이겨내고 송정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오면 한 번은 타볼 만한데 2번은 굳이 안 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송정 정거장 도착.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나 광안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네요. 한편에는 서핑하는 인파가 몰려있고 그 외에는 되게 조용하고 한적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브런치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 이제부터 1시간 이상 걸어야 하고 너무 더워서 커피 한 잔 더 사 먹을게요. 저의 오아시스 컴포즈 커피를 찾아서 테이크아웃 요청드렸어요. 오, 여기 뷰 미쳤네요. 바다와 뷰의 조합이라니. 찰랑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바닷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송정에서 청사포까지 걸어서 30분가량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40분 가까이 걸었던 것 같아요. 조용조용해서 좋긴 했는데 좀 힘드네요. 체력 좋으신 분들과 날씨 운 맞으신 분들께만 추천드릴게요. 오늘 해 쨍했다면 전 이런 일정을 소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커피 테이크아웃 하길 너무너무 잘했네요. 꼭 물 챙겨서 걸으세요. 청사포 정거장은 최근 바다와 컬러풀한 해변 열차가 지나가는 뷰로 유명하잖아요. 뭔가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힐링힐링 열차가 지나가는 풍경을 기대했는데 와, 여기 혼돈의 대난장판이었어요. 사진의 진심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 대로변에 뛰어들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대형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보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고 너무 정신없어서 포토스팟 하시고 나발이고 사진과 영상을 포기하고 전 빠르게 돌아설게요. 일몰이 예쁘다고 해서 해질 무렵 즈음에 방문했는데 오늘 날도 흐려서 일몰도 보이지 않고 사람만 가득이었거든요. 송정에서 청사포로 오는 길보다 청사포에서 미포까지 가는 길이 더 예뻤어요. 바다와 해변 열차가 함께 오가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거든요. 예쁘긴 하지만 힘들긴 힘드네요. 해는 없어도 여름의 습기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녁은 시원한 밀면을 먹어야겠어요. 예전부터 진짜 궁금했던 해운대 가야 밀면. 위치가 애매해서 늘 체크만 해두었다가 이번에 미포까지 온 김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살짝 후회했어요.
지도에서 보이는 것보다 미포 정류장에서 멀더라고요. 내일은 서울로 올라가야 해서 오늘이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이니 마지막 체력을 긁어 모아 걷고 또 걸었어요. 드디어 도착. 저는 밀면을 주문했어요. 온육수와 물은 셀프. 냉큼 가서 온육수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온육수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되게 신기한 맛이에요. 뭔가 모를 신맛이 가미되어 있는데 되게 특이했어요. 곧이어 나온 밀면. 부산에서는 면에 가위 대는 게 불법이라는 댓글을 보고 자르지 않고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반으로 자르지 않아서 잘 풀어지지 않았지만 온 마음으로 휘저었더니 육수와 한 몸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전 글러 먹었어요. 도저히 자르지 않고서는 면을 호로록 흡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그냥 잘라 먹을게요. 더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온육수에서 느꼈던 신맛이 이 밀면의 차가운 육수에서도 났어요. 오, 이거 살짝 호불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 맛은 나름 있었지만 9,000원만큼의 감동은 아니었어요. 역시 제 취향은 국제밀면 쪽에 더 가깝네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동백섬에서 야경까지 찍는 거였는데 종아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 이만 돌아설게요. 뭐 동백섬에서의 야경은 또 언제 찍을 날이 있겠죠. 사실 숙소 창문에서도 이런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는 쉬었어요. 내일을 위해 오늘도 무도무에서 조금 일찍 쉴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원래 계획은 기장까지 가서 용궁사와 아난티 주변을 둘러보는 거였어요. 어제 송정까지 간 김에 보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으면 바다 주변을 걷기 어려울 것 같아 오늘로 일정을 나누어 놨는데 이렇게나 비가 와서 기장 가는 건 망했네요. 어딜 다닐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외관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수변 최고 돼지국밥 해운대점을 방문했어요. 테이블 몇 개 없고 좀 작은 편이었는데 입구에 테이블링이 있는 걸 보아선 대기가 많은 곳인가 봐요. 비 오는 날에 바다 옆에서 돼지국밥이라니 이것이 혼여행의 낭만이겠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국밥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내장국으로 주문했는데 잡내가 1도 없이 구수하고 진했고요. 내장과 고기도 질기지 않고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지막 국밥까지도 완벽하게 맛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쏟아지는 비를 뚫고 부산역에 도착.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요. 오랜만에 장기여행이었는데 생각보다 보름이란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부산의 반의 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떠나지만 참으로 행복하고 맛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긴 시간 계획해 가보지 못한 곳도 여행하고 싶네요. 길고 긴 부산 장기여행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칼퇴로운 하루만 되세요. 안녕!